안녕하세요, 크릭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베스트인데 소개를 한 1년 정도 미루다가 정말 써보고 좋은 제품만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야 소개하게 된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7 III를 어떤 이유에서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오토포커스입니다. 포커스를 잡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거치해놓고 브이로그를 할 때 포커스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택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일단 사양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저감도 노이즈 억제력이 저한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배터리가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부분도 저한테는 기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살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사진을 찍다가 영상으로 넘어와서 찍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사진기로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계를 구매하자마자 조금은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셀피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보완을 하려고 애를 썼고 브이로그에 맞게 세팅을 하느라 조금 개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A7M3고요. 저는 DSLR을 쓰면서 그립감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미러리스를 쓰면서 딱 하나 맨 처음부터 고민이 되는 게 그립감이에요, 그립감. 근데 A7M2를 쓰다가 A7M3로 오면서 그립감이 많이 향상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립감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DSLR만큼 파지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서 했던 방법이 실리콘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씌우게 되면은 그립감이 꽤 많이 향상이 됐어요. 지금 한번 결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결속이 된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결속이 됐죠. 뒷면까지도 깔끔하게 붙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일 때 장점은 이 앞에 이 돌기 부분도 있어가지고 나름 꽤 그립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고 쓰고, 기계가 전체적으로 실리콘에 덮여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좀 더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했고 결속한 상태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도 원래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는데 칼로 도려냈어요. 이유가 그 부분에 실리콘이 있으면 여기 이 다이얼을 돌리고 조그 스틱을 조정할 때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잘라냈거든요. 잘라내니까 훨씬 더 편해서 개조를 좀 했고요. 훨씬 더 쾌적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실리콘 케이스를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셔터의 느낌을 되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솔직히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는 반 셔터를 누를 때 이 버튼이 감각이 워낙 안 좋아서 이 버튼이 꽤 유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기계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걸 안 붙여도 이 버튼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이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움푹 파여 있어서 아무래도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더 집중이 되고 이렇게 느낌적으로 잡았을 때도 더 좋은 건 확실합니다. 모양도 이뻐지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포인트를 주니까 참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고, 뒤로 넘어오면 LCD를 플립할 때의 모양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플립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열고 이렇게 열어야 된단 말이죠. 이 플립이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시 닫히고 한 번에 이렇게 꿀팁이죠.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서 항상 이거를 붙여놓고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여놓은 상태로 A7M3를 쓰고 있고, 특히 이 제품을 이렇게 파질했을 때 이 새끼손가락 부분이 남자분들 특히 여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려고 L플레이트를 써요. 근데 이 L플레이트를 결속하면 좋은 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L플레이트를 결속을 해서 이 새끼손가락 그립까지도 완벽하게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L플레이트는 꽤 가벼워서 일체감도 좋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삼각대들이 도브테일 타입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요 밑에 쪽 보면 레일 모양이 있어서 편리하게 결속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쓰고 있고, 이렇게 세팅할 때 제가 재밌는 세팅을 하나 더 하거든요. 이것도 꿀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 단자하고 USB 단자를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껴놔요. 그러니까 세팅한 모양이 그대로 두면은 막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USB-C 포트 마이크가 보이면서도 이 부분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더 마음에 들어서 L플레이트를 항상 고정을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L플레이트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날씨가 추운 날에 쇠를 만지는 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L플레이트가 아무래도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추운 날에 만지면 살이 애리는 것 같아요. 장갑을 끼고서 만져도 진짜 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L플레이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가죽 느낌 나는 걸로 제가 데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이 완전히 파지가 됐을 때도 쇠가 닿는 부분이 아예 없겠죠. 이 뒷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아예 제가 데카를 맞춰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들인데 저는 줌렌즈를 안 써요. 줌렌즈가 선예도가 단렌즈보다 너무 많이 좀 딸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단렌즈 위주로 쓰고요. 그 중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짜이즈사의 바티스 25라는 모델이고요. 알파7 2 때서부터 쓰고 있는데, 일단 생긴 게 되게 미려하고요. 25mm 화각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렌즈를 쓰면서 와, 이 렌즈 사기 전하고 산 후하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제가 선예도를 보는 눈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선예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25mm 광각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왜곡 현상을 크게 찾아볼 수가 없고, 제일 구석 있죠? 구석 부분에 화질까지도 얘로 찍으면 꽤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비네팅도 없고. 그래서 어쨌건 제 눈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서 주력 렌즈를 쓰고 있고, 이렇게 결속을 했습니다. 바디 일체감도 굉장히 좋죠. 모양도 이쁘고. 이 정도 되니까 손에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영상을 찍잖아요. 저번 영상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셔터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레임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를 2배를 맞추게 되는데, 무조건 그 상태는 고정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두워서 불편한 적은 없는데 너무 밝아서 날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 값에서 너무 밝을 때 쓰려고 ND 필터라는 걸 씁니다. 한마디로 렌즈에 선글라스를 단다고 보시면 돼요. ND 필터를 따로 손으로 들고 다니고 따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꼈다가 뺐다가 다시 ND 필터가 필요할 때 다시 끼우고, 너무 불편하고 항상 따로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재미있는 세팅을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제 ND 필터가 달려있는 상태로 보시면 ND 필터가 이렇게 있죠.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가벼운 ND 필터를 쓰고 있고, 솔직히 ND 필터가 앞에 덮은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저는 좀 뿌얘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선예도 면에서. 정 너무 밝아서 도저히 셔터 값이 안 나온다 할 때 이 제품을 결속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UV 필터까지 껴놓은 상태라서 렌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ND 필터도 항시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너무 밝아 싶으면 그냥 이렇게 딱 닫아주고 ND 필터를 이렇게 조절해주고, 그리고 ND 필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열고 촬영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A7M3를 씁니다. 이거는 항상 달아줍니다. 그냥 픽 디자인사의 앵커인데, 전 처음에 카메라에 이거 달린 게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너도 나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픽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의 앵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카메라에다 결속을 시켜 놓으면 픽 디자인에서 나오는 스트랩이나 기타 등등 확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요만한 끈이, 요 끈이 버티는 중량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안정감도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옆에 달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A7M3 바깥쪽 세팅이 끝났고요. 메뉴로 들어가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에서 저희는 이 상태가 아니라 리뷰를 이 상태로 해야 돼요. 이 상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카메라를 잡는 파지는 이 상태가 됩니다. 손에 들고 있지도 않고 주로 삼각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좋아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가볍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업 스크린을 올리면 이 안으로 화면이 보이는 원리인데 되게 편리하고 가볍고 좋거든요. 그래서 자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려면 꽤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슈도 여러 개로 늘어나고. 그런데 요새 핸드폰 있죠? 이게 핸드폰에 플레이 모바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동영상 촬영하고 할 때 구도만 잡아놓고 되게 벅벅벅벅 이렇게 끊겼거든요. 근데 요새 이 어플을 실행해 놓고 레코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끊김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 뒤로 이거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들고는 다녀요. 유튜브를 할 때 거치를 해놓고 쓰긴 쓰거든요.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쓰는데, 촬영할 때 모니터링은 거의 이 앱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와이파이로 이 정도 반응 속도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이 어플로 쓸 때 막 이거 실시간적으로 진짜 0.1초까지 잡아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구도나 내가 이 앵글에 잘 나오고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하려고 쓰는 건데, 이 정도면 꽤 만족을 해요. 제가 좀 다르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 파지를 저는 이 방향에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버튼을 가장 파지했을 때 쉬운 버튼인 C1 버튼 쪽으로 설정을 해놔줍니다. 그러면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에 대해서 C1 버튼으로 변환을 해주게끔 설정을 하고, 여기 메뉴 버튼 있죠? 이걸로 누르기가 불편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버튼도 메뉴 버튼으로 놓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메뉴로 넘어가져요. 이 카메라의 메뉴가 맨 마지막에 설정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가 LCD를 보지 않고 열면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나올 거고, 아래로 내리면 연결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놓고, 그래서 ISO나 조리개 등은 핸드폰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A7M3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고, 이렇게 유튜브 장비 중에서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카메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만의 특이한 세팅도 많이 소개를 해 드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기준이 될 만큼 좋은 카메라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